진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은 좀 하지 마라. 정말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한테 지시하는 말투나 음. 아니면 말투가 중요하다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뭐 아이가 됐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저희가 말을 할 때 감정이 섞인 말투도 있고 또 따뜻한 말투도 있고 다양한 말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말투 하나로 사람의 감정이 다운되기도 하고 네네네. 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저도 예민한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투가 아니었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었고 말이 주는 힘이 뭐가 있을까를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 말이 주는 힘에는 말투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가끔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엄마는 저희 아이들에게 순화된 말이나 이렇게 하려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가 학교라는 혹은 유치원이라는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엄마처럼 다정하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할 때 크게 충격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분별 있게 양육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네네네. 너무 아이한테 따뜻한 말만을 하면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평소에 하는 말 중에서 아이들한테 진짜 해가 되는 말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은 꼭 피해야 될 말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 딴따님께서 네. 생각하실 때 네. 해가 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뭐 하면 이거 할게. 이런 조건부의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밥 먹을 때 엄마는 지금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되게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세워라 내워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빨리 밥 먹으면은 유치원 갔다 와서 뭐 간식을 줄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조건부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특히 핸드폰과 관련된 거. 맞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기 위해서 너가 밥을 먹으면 엄마가 핸드폰을 한 30분 하게 해줄게 라는 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아이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는 내가 뭔가 조건을 달았을 때 이걸 해결해 주는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조건을 달아야겠어 라는 게 학습이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랬거든요. 이게 밥을 안 먹고 바꿔주고만 오감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빨리 먹어 이렇게 지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엄마 너무 조급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승질날라 그래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이 아이의 행동이 조급하니까 아침부터 바쁘고 빨리 나가야 되고 나는 엄마랑 한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어. 근데 엄마는 빨리 재촉하는 거야. 나한테 빨리 해. 나 가야 된다고. 이거는 엄마의 마음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랑 더 있고 싶고 유치원을 안 가고 싶은 마음들도 가끔 있을 것 같고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그런 심리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5분 후에 버스가 오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이를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아이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쑥쑥하면서 아이에게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너가 좀 밥을 이럴 때 빨리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엄마가 조금 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엄마 마음을 짜증을 내지 않은 말투로 아이한테 그대로 한번 전달을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네, 인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네. 어리다고 하더라도 네네. 부모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요. 특히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의 관계를 아이들이 볼 때 눈치를 보거나 위축이 되거나 네. 이래서 좀 많이 말을 안 하거나 하는 상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오셔서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상하기 전에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약간 저항하세요. 저희 부부는 너무 사이도 좋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는 하지만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래요 라고는 하시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이가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한 템포 한 10분 정도 쉬거나 1, 2분 정도 좀 쉼을 가지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 혼자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부모님도 같이 치료에 들어가셔야 돼요. 치료까지. 치료라는 개념이 좀 얘기를 하면 정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아이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볼 수 있는 대상은 부모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한테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진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은 좀 하지 마라. 정말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한테 지시하는 말투나 뭐뭐 해 이런 거요? 뭐뭐 해 아니면 분석하는 거. 너 내가 보니까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또 내 얘기는 듣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먹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도 어떤 걸 했고 얘가 내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거나 아이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감시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몰래 뭔가를 하고 싶거나 숨어서 하거나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 가서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없는 그런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혼자 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한테 분석하거나 지시하거나 또 협박하는 말투도 있어요. 조금 찔리려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협박이랑? 뭐 예를 들어서 조건부랑 좀 비슷해요. 협박은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난 너한테 이걸 해주지 않을 거야. 지금 밥 안 먹으면 너 간식 안 줘. 이런 거요? 네네. 뭐 핸드폰 안 하게 해줄 거야. 찔린다. 놀이터에 나가는 거 안 할 거야.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하는 말. 특히 뭐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 반에 누구누구는 엄청 뭐 공부도 잘하고 엄마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런 말 하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을 심어주는 또 말이 있어요. 저희들이 성장하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신세한탄을 한다던가 아유 내 팔자야. 저거 누구 닮아서 저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막 엄마가 신세한탄을 하거나 이런 말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저런 마음을 갖는 거는 내가 엄마 옆에 있어서 내가 엄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좀 우울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좀 있기도 해요. 그런 엄마의 말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좀 우울감에 빠지거나 내 탓이야 이렇게 내 탓이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체한탄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나는 좀 필요로 하는 아이가 되어야 돼.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숨긴 채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보면 선생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가끔은 나도 짜증내고 싶고 친구 거 내가 하고 싶은데 친구가 갖고 놀면 뺏어보기도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눌러가지고 억누르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계속 남의 눈치를 보는 아이로 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진짜 엄마 말 다 따라한다고 스펀지 같이 흡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책에서.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러는 거야. 그 생선을 딱 먹고 짭짤하네 이렇게 5살짜리 애가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말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욱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죠. 이제 네. 다른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네.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작가님?